쓰고 싶으면 조사를 바꿔야 돼요. 협의가 되다. 이렇게 씁니다. 또 필요하다, 거치다 같은 다른 단어와 함께 쓸 수 있는데요. 필요하다 앞에는 협의가, 그리고 거치다 앞에는 협의를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을 보겠습니다. 노사 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임금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런 말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노사는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노동자와 회사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회사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협의할 수 있어요. 의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협의가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맞아요. 임금 협상. 그러니까 월급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됐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어요. 또 다른 대화를 볼까요? 이번 사고의 유가족들은 어떤 피해 보상을 받습니까? 유가족이 누구예요? 맞아요.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을 유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현재 피해 보상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피해 보상을 받는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왜요? 지금은 서로 논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협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협의가 진행되다 또는 진행 중이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인지가 어떤 종류가 있죠? 맞아요. 이렇게 세 가지 인지가 있습니다. 임의인지, 강제인지, 태아인지가 있어요. 여기에 1번, 2번, 3번에 어떤 인지가 들어가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1번은 생부,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해 인지하는 것. 자기가 생각해서 인지하는 것. 그러면 무슨 인지인가요? 맞아요. 임의인지, 임의인지라고 하죠. 그럼 2번,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 재판에 의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 재판을 통해서 강제로 인지하는 것. 뭐예요? 맞아요. 강제인지. 잘했어요. 3번을 봅시다. 임의인지의 한 종류로 부가 임신 중에 있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하는 것. 자, 임신 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 뭐예요? 맞아요. 태아. 그래서 3번은 무슨 인지예요? 태아인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입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입양이라는 말 잘 알고 있죠? 입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보시면 양친과 양자가 법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이 되는 그런 계약을 바로 입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양친은 무엇입니까? 새로 만난 부모님. 양자는 새로 만난 아이예요. 그래서 새로 만난 부모와 새로 만난 자녀가 서로 친부모, 친자식이 되면 그때 입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입양, 또 하나는 친양자 입양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입양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네, 이때는 친자 관계를 맺으려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성립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친자 관계,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이 아이를 나의 아이로, 나의 자녀로 관계를 맺고 싶어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서 좋아요 라고 의견이 서로 합쳐졌어요. 그 의견이 다르지 않고 그 의견이 같아요. 그러면 그때 합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합치라는 단어는 의견, 주장, 생각 그런 것이 서로 다르지 않고 정확하게 맞을 때 합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앞에 오는 단어 의견하고 합치 같이 쓸 수 있고 앞에 조사, 의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의견의 합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문장에서도 의견 말고 의사가 있었죠. 이것은 의견과 생각을 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의사의 합치 이렇게 말하면 의견과 생각이 서로 정확하게 잘 맞았어요. 그럴 때 의사의 합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합치 뒤에 쓰는 말 합치가 되다 라고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를 쓰고 싶으면 합치를 보다 아니면 합치를 이루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 간부들과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했다. 합치를 이루다 이것은 합치가 되다라는 뜻인데 합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니까 서로 의견과 생각이 달랐다. 그래서
그 생각이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반 입양은 친자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딱 맞아서 서로 좋아요 하고 입양을 한다. 이럴 때 일반 입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서로 의견이 맞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있어야 돼요. 재판을 통해서 입양이 되면 그것을 친양자 입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친생 부모, 그러니까 직접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바로 친생 부모예요. 내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를 친생 부모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친생 부모가 친자녀를 그대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아이가 양부모하고 그리고 양자의 관계가 서로 자녀가 되어서 그 지위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입양은 나를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 입양이 된 나의 새로운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일반 입양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지위라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요. 이 지위가 뭘까요? 이 지위는 사회적인 신분, 위치, 자리 같은 것을 지위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 지위,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 이런 말처럼 앞에 무슨 적 하는 말하고 같이 많이 사용해요. 뒤에 오는 말 볼까요? 지위를 보장하다 아니면 지위를 향상시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보다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 것 같아. 옛날에는 사회적으로 여성이 낮은 지위에 있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올라갔어요. 그럼 그때 지위가 향상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사람은 지위가 오를수록 더 겸손하고 아랫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지위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자리에 간다는 뜻이죠. 그럴 때 지위가 오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입양이 친자녀, 양자 모두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친양자의 경우에는 달라요. 어때요? 친생 부모하고 법적으로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 관계가 없어져요. 그리고 새로 만난 부모, 그 양부모가 친양자에 대해서 친권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재판으로 결정이 되는 친양자 입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령에 제한이 있나요? 네, 맞아요. 일반 입양은 성년의 경우에도 양자가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친양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친양자가 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 그러니까 자녀가 재판 확정될 때 그 나이가 미성년자라야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결정이 되니까요. 성년이 되면 친양자 입양이 안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친양자 입양의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설명 중에서 친양자 입양은 어떤 것일까요? 자, 1번 성년도 양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일반 입양이죠. 2번 친자 관계를 맺으려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립한다. 서로 의견이 맞으면 이루어지니까 이것도 일반 입양이죠. 그럼 3번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로서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는다. 모두 다 있으면 일반 입양이죠. 4번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소멸되고 양부모가 친양자에 대한 친권을 단독으로 갖는다. 양부모가 모두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죠. 친양자 입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아요.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2가지 내용을 배웠어요. 인지와 그리고 입양입니다. 이번 시간에 인지와 입양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인지와 입양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리고 체류 관련 통번역을 할 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